요즘 디아4 유튜버들과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은 게임 전문지인 IGN과 디아4 개발진 등과의 단독 인터뷰 영상일 것입니다. 11일 기준 총 5편의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5편의 영상을 키워드로 하나씩 정리함과 동시에 디아4의 철학과 게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11월 1일 공개된 디아블로4 어둠으로의 귀환이며 해당 영상의 키워드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디아4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미 유출된 영상이나 공개된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디아4는 전작에 비해 훨씬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게임 디렉터인 조 셸리는 이를 증명하듯이 디아4는 디아2의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왔다고 밝혔으며 이벤트가 발생하는 장소, 던전의 광원 효과, PBR 시스템 및 광원 시스템 등을 통해 게임 화면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DM인 퍼거스는 디아 시리즈의 역사를 말하면서 디아1의 고어틱감과 어두운 분위기는 당시만 해도 틈새 시장을 노렸던 것이었으며 지금에는 워킹데드, 왕자게임, 선즈 오브 아나키 등을 통해 이러한 고어틱감과 어두운 분위기가 주류가 되었음을 언급하며 디아4도 다시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할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11월 3일 공개된 디아4 테스트팀과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해당 영상의 키워드는 오픈 베타입니다. 해당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우측 상단에 표시된 배너를 참고하시면 되며 짧게만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내년에 오픈 베타를 실시할 것이며 시즌제를 통해 퀘스트 라인 및 추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11월 5일 공개된 직업의 정체성과 플레이어의 선택에 대한 디아4의 접근 방식입니다. 해당 영상의 키워드는 심화된 직업 차별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심화된입니다. 우리는 기존 게임 등을 통해 직업별 차별성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야만 용사는 힘 위주의 근접 캐릭, 마법사는 원소 데미지 위주의 원거리 캐릭터와 같은 차별성 말입니다. 하지만 디아4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직업을 선택하여도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강령술사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디아4는 강령술사에게 죽음의 설하는 옵션이 주어질 것이며 게이머의 선택에 따라 해골병사 위주, 골렘 위주, 강령마법 위주의 선택지가 주어질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와우입니다. 와우는 같은 법사라도 특성에 따라 냉법, 화법, 비법으로 구분할 수 있듯이 디아4도 같은 직업이라도 전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게임에서도 같은 직업이라도 특성별로 완전히 다른 퍼포먼스가 표현되었지만 게임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선택의 옵션을 준 것은 핵앤슬래시류 게임 중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줄 스킬트리 역시도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거기에 덧붙여 스킬트리 못지않게 선택지가 매우 넓은 파라곤 시스템까지 도입했으니 게이머의 선택에 따라 정말 다양하고 개성있는 캐릭터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11월 7일 공개된 디아블로4 월드 티어는 어떻게 작동하나입니다. 해당 영상의 키워드는 엔드 컨텐츠입니다. 전통적으로 디아 시리즈는 같은 맵을 유지한 채 난이도만을 변경하며 파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POE나 토치라이트 인피니티와 같은 게임은 퀘스트 종류, 만렙 컨텐츠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POE의 아틀라스 지도, 토치라이트의 2개 던전이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디아4 역시 역대 디아 시리즈와 같이 별도의 만렙 컨텐츠 없이 난이도만으로 엔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아4의 난이도는 월드 티어로 구성되며 총 5단계로 구분됩니다. 특히 티어 3, 4, 5에는 각각의 보스가 존재하며 해당 보스를 클리어해야 다음 단계의 티어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난이도 변경만으로 같은 맵을 반복해서 도는 것은 자칫 게이머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엔드 컨텐츠를 추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OE 같은 경우 엔드 컨텐츠인 아틀라스 지도 매핑 및 더 어려운 맵을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화폐를 구매하거나 파밍해야 합니다. 즉 엔드 컨텐츠에 진입하는 과정조차도 컨텐츠의 일환이 되는 반면 단순 난이도 도입은 그러한 노력 없이 난이도 변경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니 컨텐츠 및 성취감은 훨씬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디아 이모탈이 그 좋은 예라 볼 수 있습니다. 부실한 던전 개수와 단순 난이도 변경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엔드 컨텐츠가 고갈되어 버렸으며
이모탈 유저들은 다음 패치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태가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디아4는 공식적으로 150개의 던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던전 열쇠라 볼 수 있는 인장이 존재하며 이 인장마다 던전 난이도 단계가 설정되어 있어 역대 디아 시리즈 가운데 가장 풍부한 엔드 컨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11월 9일 공개된 디아4와 강력한 전술적 전투 수용입니다. 해당 영상의 키워드는 난이도입니다. 조 셸리는 디아4의 전장은 플레이어에게 항상 위험하고 무서우며 예측 불가능한 장소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몬스터 사냥 시간을 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퍼거슨 역시도 디아4 엔지니어들은 많은 피드백을 받으며 이 난이도라는 부분을 조절했다고 밝히며 마치 다이얼을 올리고 내리며 사냥 시간을 조절한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난이도라는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미션 및 사냥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쉬운 작업이 되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핵앤슬래시 게임들은 파티 플레이보다 솔로 플레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각각의 게이머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아4는 오픈월드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 독립된 공간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프로와 아마추어가 같은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오픈월드 모든 구역에서 PVP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리니지와 같이 몇몇의 강력한 플레이어가 특정 사냥구역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같은 오픈월드를 채용한 디아 이모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사냥을 하기도 전에 강력한 플레이어가 몬스터들을 모두 처리해버려 막상 내가 사냥할 몬스터를 찾지도 못한 채 텅 빈 오픈월드만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추가적으로 디아4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